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도 그 시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고대의 위대한 사상가인 공자는 도덕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명언을 중심으로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군자는 화의부동이라. 공자의 명언 중 하나인 화의부동은 인간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말은 서로 화합하되 같지 않다는 뜻으로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되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각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공자의 화의부동을 적용하면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65세에 은퇴한 후 오랜 친구들과 매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모임 중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 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자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와 친구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더 깊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의부동의 자세는 우리가 노후에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의견을 포기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공자의 또 다른 유명한 가르침인 기소불욕, 물시어인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노후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거나 때로는 나의 경험과 지혜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때로 이러한 조언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의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때 공자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자녀에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면 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자녀들과 자주 연락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자녀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박 씨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자녀들의 무관심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공자의 명언을 떠올리며 자신도 자녀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후에는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바를 줄이고 그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의 이 명언은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세월은 물처럼 흐르고 사람의 마음도 변화한다. 공자는 인생의 흐름을 마치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특히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거리감, 자녀와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 등 여러 변화가 찾아오죠. 예를 들어 오랜 친구였던 이 씨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사하거나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연스러운 변화임을 인정하고 자신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새로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기존의 관계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관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공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노후에는 우리가 과거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변화에 맞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공자는 가족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이자 인간이 도덕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노후의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지는데요. 친구나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일수록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정 씨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삶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정 씨는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가족 간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노후에는 사회적 관계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공자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후의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로만 약속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대신 실제로 행동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에게 자주 연락을 하겠다고 말만 하다가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예를 들어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한 통을 통해서도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공자의 이 명언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성찰하고 어리석은 자는 남을 비난한다. 공자는 인간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특히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그로 인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년이 되면 자녀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거나 충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관계에서 더 나은 방법을 취할 수 있었는지 혹은 내가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죠.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많은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자녀들을 탓하고 그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강요하거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녀들과의 대화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 인간관계는 더 평화롭고 조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기지우, 진정한 친구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공자는 진정한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지기지우라는 말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친구를 뜻하는데 이는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특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죠. 공자는 단순히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소수의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가 삶의 다양한 순간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대화나 만남을 넘어 마음 깊숙이 서로를 지지해주는 힘이 됩니다. 박 씨는 70대에 접어들면서 주변 친구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깊이 이해해주는 오랜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는 그에게 인생의 고비마다 큰 위로와 지지를 주었고 노후에도 외롭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지기지우라는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노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작은 실수를 용서하라. 공자는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상대방의 작은 실수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매우 유효합니다. 우리는 친구나 가족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며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 갈등 속에서 작은 실수를 용서하는 것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중요한 약속을 깜빡했거나 가족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오래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그들의 실수를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 친구의 실수를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관계는 더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더욱 커졌습니다. 노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를 용서할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이 명언은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그 속에서 더 성숙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배움은 끝이 없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공자는 평생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는 배움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그 배움이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가죠. 정 씨는 은퇴 후 동호회에 가입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통해 정 씨는 자신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배움을 통해 노후에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공자는 배움이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울 수 있고 그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은 우리가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지켜라. 존중과 배려는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이다.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예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노후에도 이 원칙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자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출 때 관계는 더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관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박 씨는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방식에 맞춰 대화를 이어나가며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공자의 가르침대로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관계는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를 통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자요산, 치자요수. 이 명언은 공자의 인간관계와 성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인자요산은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치자요수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산은 고요하고 안정적인 것을, 물은 유동적이고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이 명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고요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산처럼 변함없는 관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물처럼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관계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관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김 씨는 60대 중반에 은퇴하면서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바쁜 생활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모임이 점점 줄어들었죠. 김 씨는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물처럼 유동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노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자의 인자요산, 치자요수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노후에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고요함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관계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를 통해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과유불급. 과유불급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공자는 인간관계에서도 이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도 지나친 관심이나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자녀들이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자녀들의 삶에 더 많은 조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 조언을 부담스럽게 느꼈고 결국 박 씨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그 후 박 씨는 공자의 과유불급이라는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녀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고 박 씨는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역할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은 관심이나 애정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감과 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의 과유불급은 관계에서 지나치지 않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더욱 평화롭고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충서의 마음을 가져라.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충서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충서란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는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그로 인해 타인의 입장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을 판단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정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자녀들이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실망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을 존중하며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원활해졌고 정 씨는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의 입장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공자는 치지자 불려오지자, 호지자 불려락지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무언가를 아는 자는 그것을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그것을 즐기는 자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진정으로 즐기고 사랑할 때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도 이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관계를 진정으로 즐기고 사랑할 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저 예의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관계를 즐기고 함께하는 시간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명언을 통해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가르침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노후의 관계는 때로는 변화하고 때로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그 관계들을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말보다 행동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의 철학은 우리에게 노후에도 평온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